그 교수님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국가가 이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 영역에 의존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하려고 했던 게 국가 책임성을 이를테면 위탁 운영식으로 이렇게 넘겨왔던 부분이 사실은 현재의 현실이었고 그동안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이렇게 상당히 개별적으로 편차가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모델링하고 통일을 시키고 좀 체계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민간 영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정말로 책임성 있게 이 서비스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이게 좀 고민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직영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동안 CEO 같이 민간 영역에 위탁 줬던 부분이나 개인 영역에 있던 것들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이렇게 서비스원이 그런 영역의 일을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서비스의 종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국가적 기준이. 네. 그러면 민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건지, 예. 결국 수가 인상으로 기결된다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질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이 좋은 일자리, 좋은 방식의 고용 몇 개를 한다고 저절로 수많은 민간의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2세대 사회 서비스까지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 평가를 할 때도 정규냐 비정규냐라는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3세대에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주의 마음입니다. 모든 고용이.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고용이 천차만별인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갖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큰 저수지 안에 좋은 고용의 모델을 하면은 저는 여기 있는 좋은 인력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데들도 실제로 월급제를 점차적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지금 전부 다 시급제인데 월급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들은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런 도태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가 인상이나 재정 지원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계나 다른 데들이 전부 직무급이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휴먼 서비스 직종에서 일종하게 직무급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기대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우선 위탁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뭐 민간 시설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는 것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러면 이 국가 기능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 위축을 덜 시키고 상호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일 거라고 보아지는데, 네. 전문가들 의견은 뭐 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그거를 세 분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전달 체계를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해서 이제 참여정부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 체감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달 체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 보건복지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도 있고, 희망지원단도 있고, 착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걸림돌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회 서비스,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 않으면 이게 이 체감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 그런 민간 비영리 기관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이런 사회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나가서 뭐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4, 50년간 민간 비영리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충분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 거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가 문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사회보험까지 끌어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민간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노하우를 해서 직접 디렉트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공이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요양시설은 40%, 그러니까 30-40% 수준으로 국공립, 그러니까 공공인프라를 확충 계획을 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보를, 저는 그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수십 년 동안 접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개 중에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30년을 그 슬로건을 외쳐왔는데, 저는 전체 복지 시장에서 이렇게 그 복지 혼합이죠.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보통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거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의미 있는 영향력이면 적어도 우리가 3분의 1은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10%를 어느 시기 동안 10%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부분에 타격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해도 저는 5%나 될까 말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오늘 토론회 같은 자리에 불려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의문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공공이 어느 몇 프로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 낮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높은 건지 낮은 것인지는 OECD 평균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얘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부분인 것처럼 공공 영역이 30%를 하면 그것이 공공이 강화된 것이고 10%를 하면 공공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